lievelingsgerechten in de app. Eerst iets lekkers, lekker Uber Eats. 머리 좋은 사람은 산기슭에 서서 몇 가지 각도로 바라보고 아, 후지산이란 이런 곳이구나. 그래, 역시 이러이러한 점이 멋있어. 라고 납득하고 돌아갔습니다. 매우 효율성이 뛰어나지요. 얘기가 빨라요. 그런데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는 후지산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자 남아서 실제로 자기 발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체력을 소모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끝에야 겨우 아, 그렇구나. 이게 후지산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할까? 일단 몸으로 납득합니다. 뭔가 만든다는 건 다 그런 어떤 비생산적이고 바보 같은 의식.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 쪽에 속하는 거야. 그냥 왜 그걸 왜 해야 하나, 그걸 왜 해야 하나, 이걸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끝도 없이 하면서 다시 손으로는 계속 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왜 하나. 근데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우와, 수중 월맨이야. 여기서 봐봐. 수중 월맨. 물속에 사는 것 같지 않아? 뭐 묘하다. 그래픽 같아. 신봐도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좀 코미디가 되면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심각해져야 하는 걸까? 그래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떤 걸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입장에서 전쟁을 하면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환경이라는 거를 생태학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전쟁이 한 번 있으면 한 번 리프레시가 되니까. 근데 그런 주장에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사소한 삶들의 삶과 죽음 같은 거가 있어.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것을 최후의 보루라고 부를 때조차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전쟁을 가능성으로 떠올리는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 기억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기억이 세습되며 전쟁은 이기기 위한 도구로 각인되었고 머릿속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지요. 두려움이 커질 때 상상은 가난해집니다. 전쟁은 상상력이 고갈된 가장 단순한 해결법입니다. 평화는 복잡한 대화, 이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단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리는 것이지요.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할수록 쉬운 길을 택합니다. 또한 권력은 희생을 계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도자들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요. 전쟁을 결정하는 이들은 총알을 피해 살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피난처로 가게 됩니다. 전쟁은 때때로 기억보다 오래가는 이익을 남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은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방식입니다. 대화, 이해, 공존의 방식은 느리고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폭력을 선택하고 그것을 최후의 보루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희생은 왜 약한 사람들의 몫이어야 하지? 어떻게 사람의 목숨보다 강한 신념이나 땅이 있을 수 있지? 전쟁이라는 선택이 가능한 우리는 진짜 지성이 있는 존재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전쟁이 최후의 보루가 아닌 불가능한 미친 짓으로 여겨지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아마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간절하게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다 함께 나눠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능성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평화는 꾸준한 노력, 교육, 감정노동, 용기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하게 하고 기록하기, 서로 다른 문화를 공격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분노하는 대신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까? 이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이를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은 다름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가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이러한 다름이 위협으로 보이면 싸움이 생기고 확장된 가능성처럼 보이면 협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저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의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감정만으로 부족합니다. 경제적 불균형, 정치적 억압, 식민지적 구조 같은 문제들이 사람들을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자원의 분배, 국제적인 책임, 정의로운 갈등 중재 시스템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술, 교육, 감정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전쟁은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벌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상상을 억누르고 비슷한 생각만 반복할 때 말입니다. 그것을 막는 힘이 예술, 교육, 감정의 공유에 있습니다. 예술은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이며 교육은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하는 힘을, 감정의 공유는 공감의 근육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보다 위에 있는 어떤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은 국가를 위해, 신의 뜻을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그러한 이유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치도 살아있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외교관, 대통령, 장군들에게만 맡겨두면 우리는 절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평화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니까요. 무기보다 단어를 믿는 사람들, 선전보다 눈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증오보다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다.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오래 걸리고 때로는 실망스러우나 유일하게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은 무엇이 가능한가를 묻는 능력이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고 더 복잡한 전쟁 전략도 세울 수 있었지만 그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 폭력적인 이유는 상상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싸우지만 인간은 개념을 위해 싸웁니다. 종교, 민족, 국경, 자존심, 영광,
이념, 역사,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실제 피 흘리는 존재는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창조적이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한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화는 감정보다 도구에 더 빨랐습니다. 인류는 불을 발견하고 문명을 세우고 인터넷을 만들었지만 분노를 다루는 법, 치유하는 법, 슬픔을 말하는 법은 그만큼 빠르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원시적인 감정이 결합할 때 우리는 짐승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계산적인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가지려 하고, 더 지키려 하고, 덜 두려워하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증오로, 공격으로, 전쟁으로 바뀝니다. 전쟁은 지성의 산물인 무기와 감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불안이 맞물려 탄생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을 이겨낼 가능성이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 자책하는 능력, 더 나은 걸 상상하고 그걸 향해 몸을 기울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짐승보다 폭력적이지만 짐승보다 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짓을 할 줄 아는 존재지만 그것을 멈추자고 말할 줄도 아는 존재입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파괴는 빠르고 변화는 느립니다. 한 마을이 무너지는 데는 폭격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그 마을을 다시 세우는 데는 세월과 손, 마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수십 년 걸려 익히는 기술입니다. 배움은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우리는 전쟁, 학살, 혐오, 절망의 사건들을 매일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거나 손을 잡는 법을 익혔다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건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작고 조용한 배움들은 숲처럼 자라지만 폭격 소리에 가려집니다. 기억은 상처에 더 민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슬픔과 폭력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지만 희망을 잊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지만 잃어가는 마음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잃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어긋남을 알아차리는 감각, 나아질 수 있다는 바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지 않으려는 인간의 저항입니다. 그 말이 전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감동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화내고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늘 하나쯤 있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한 책이 있어서 강아지가 날 쳐다봐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서 그런 사소한 이유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